금리는 당연히 동결이에요. 동결.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3월에 할 거냐 아니면 5월에 하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해석도, 해석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거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런데 저는 3월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46.6%에 달해요. 그런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52.4%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현재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보다 그냥 실적적인 부분, 미국 그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오르고 있는 거지, 금리적인 부분은 많이 희석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3월 오늘 FOMC에서 새벽에 FOMC가 새벽 맞죠? 갑자기 불안하네. 내일인가? 아이씨, 내일이네. 내일이네. 내일 새벽.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게 목요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요일. 어쨌든 이거는 어차피 오늘 체킹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요일 새벽에 아닌데, 맞네. 목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3월에 하냐 아니면 5월에 하냐, 여기에 따라서 미증시가 하락 반영되느냐. 저는 무조건 3월이 아니라 5월로 넘어갈 거고, 5월조차도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사록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상반기 중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은 편이다. 데이터가 확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경제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멘트를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이 보수적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 기준 매파적일 수 있다. 다만 어찌됐던 간 시장 참여자들은 알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건 뭐 다시 최신화를 안 하긴 했는데, 어찌됐던 PPI가 제조업 물가 지수가 2% 안에 놀고 있기 때문에 다 결국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FOMC에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예전처럼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폭락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에서 애플 실적 때문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애플 실적 때문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FOMC 단일 문제로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칩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데이터 차트로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잖아요.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국채 금리는 빠질 자리가 엄청 많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5.5%. 미국 금리가 현재 5.5%인데 이게 지금 예상하는 게 내년 25년 상반기까지 못해도 4%에서 4.5%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4에서 4.5%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3.5%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을 가진 전문가들도 존재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4에서 4.5%까지 안정적으로 금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데 그럼 1에서 1.5%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못해도 이 국채 금리가 다시 2.5% 수준까지는 떨어질 거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럼 결국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안 줄 거라는 겁니다. 안 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채권 수요가 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던 간 그렇게 이제는 악재,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었던 악재들은 조만간 소멸될 거다. 다만 이제 다시금 새로운 악재들이 생성이 되겠죠. 새로운 악재가 생성이 될 거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빠르게 지금 합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우크라이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재건 합의하고 재건 이슈 띄우고 투자자들 모집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꿈을 꾸고 있죠. 현실을 자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건데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패하면 3차 대전이 위험하다. 사실 3차 대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북한은 러시아 지원하면서 미사일 엄청나게 지원했죠. 핵전쟁이 아닌 이상이야.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권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이란하고 중동 문제도 점진적으로 소멸될 거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소비를 했는데 당장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 그럼 미친 짓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꾸 서방을 협박하고 있어요. 자기네를 못 지키면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전쟁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좋긴 해요. 우크라이나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최대한 합의를 잘 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로 어차피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 다만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겠죠. 정치적인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욕심이 과하지 않나. 그래서 빠르게 이제 슬 좀 내려놔야 될 단계이지 않나 싶어요. 3년이나 됐습니다. 3년이나. 3년이나 됐어요. 오랜 기간 전쟁 중이에요. 오랜 기간. 지금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고 냉정하게. 그렇죠. 자, 그래도 아무리 우크라이나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여러분들 좋아요는 좀 클릭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장임에는 확실합니다.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경제 상황은 뭐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할 거니까 잘들 따라와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틀 동안 연이어 짜증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래도 뭐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 없죠 뭐. 자,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